다음 신사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축일주에게 병원연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의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그러한 흐름에 맞추게 되면서 기운 작용이 더욱 강화되어 갑니다. 다만 도화살의 기운은 무조건 긍정적 관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기와 질투 또는 구설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부정적 주목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해도 남들보다 더욱 주목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축일주에게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편인이 됩니다. 인성의 기운이 도화살로 작용하는 것은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분위기와 지성미가 커지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기운의 특성상 인성의 잠재된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적으로 솟구치게 되는 면도 생기기 때문에 기축일주는 본인 스스로 이러한 돌발적 느낌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기운을 풀어주고 제어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기축일주는 일지 축토가 화개살의 기운입니다. 축토 화개살의 기운 안에는 기토 비견, 신금 식신, 계수 편지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는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한 듯 보이지만 야망이 크고 진득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축일주의 화개살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하는 것은 일부 자기 만족감에 빠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밖을 향해 자신의 잠재된 길을 펼쳐내도록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기축일주는 병원연에 정체되거나 안주하여 때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본인이 몸을 풀고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중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안정적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축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축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만의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그것은 뚜렷한 고집과 근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외부의 압박이나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기도 하고 자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기 확신과 고집스러움이 강해지면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맞는 방향성일 때에는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틀린 방향성일 때에는 또 그만큼의 부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축일주는 병원연에 직관적 느낌에 의한 확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좀 더 확장적이고 합리적 계획과 목표의 틀 안에서 자신의 기운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다면 큰 에너지 낭비 없이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기축일주 일지축토를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는 연살이 되고 일지축토는 화개살이 됩니다. 연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화살이 원래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기축일주에게 병원연에 도래하는 오화 도화살은 글자 그대로의 기운작용을 넘어 다른 기운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기에 진도화살이라 부르면서 그 작용력을 더욱 크게 봅니다. 그만큼 기준이 되는 일지 축토 화개살에 잠재된 기운을 깨우고 자극하여 역동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연살의 기운이 일간 기토에게는 인성의 기운이 되기에 겉으로 바로 돋보임이 생기기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거나 상황에 따른 자극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면 어색함이 따르고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축일주는 병원연에 최대한 자신의 내면을 미리 표현하고 주변과 소통할 필요가 있고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서 언제라도 흐름을 타고 나아갈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다음 기축일주 일지축토는 병원연의 지지 노화와 더불어 귀문관살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귀문관살은 완전히 충이 되지 않은 어중간한 긴장 상태의 기운입니다. 두 기운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예민함이 커지고 직관력이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주저함과 불안감도 함께 하게 됩니다. 또한 긴장감이 지속되면 피로감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빠르게 결정이 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교차로에 들어선 자동차의 느낌이 되기에 나아감과 물러남을 명확히 할 때 그 긍정성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감을 선택했을 때에는 강한 집중력과 더불어 큰 생산성과 성취를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질 수 있는 여지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귀문관살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합리적 계획과 원칙의 틀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기운을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다음 기축일주는 병원년부터 공망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망은 그 발생의 기현성도 부족하고 음양오행의 기운 관계로 봐도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굳이 공망까지 따져서 부정적 해석을 끌어오기보다 다른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방어를 한다면 결코 쉬어가는 타임이 아닌 도약하는 타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2운성론의 관점에서 기축일주 일지 축토는 묘의 흐름이 됩니다. 묘는 묘지에 묻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묘지에 묻히는 의미는 아니고 묘지에 묻힌 것처럼 자기 세상 안에 갇히는 느낌이 됩니다. 이는 완고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자신이 공간을 지켜야 하기에 방어적이고 안전주의적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하기에 치밀하고 계산적일 수 있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소유한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너무 갇혀만 있으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묘의 기운은 가끔 극단적으로 돌발적 행동을 하거나 금전적 지출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시 기본적인 묘의 특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축일주의 묘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에는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은 일간의 기운 흐름에서 제왕이라는 절정의 바로 전 단계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점을 향한 목표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으면서 아직 완전히 정점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는 제왕에 비해 덜한 상태입니다. 또한 장생과 목욕, 관대의 흐름을 지나온 기운이기 때문에 의욕만 넘치고 유연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숙미가 자리 잡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적당한 여유로움과 열정, 지혜가 균형감을 이룬 흐름이어서 보통 12운성론의 기운 흐름에서는 건록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완숙한 상황 조율 능력은 자신의 부정성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넘기고 무시하려는 특성으로 나타나기에 목욕의 단계와는 또 다른 느낌의 아나무인적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록은 각종 구설수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 무조건 아무런 구설 없이 안정적이기만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축일주의 묘의 기운이 병원연의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묘에 잠재된 기운을 좀 더 여유있고 유연하게 자극하여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돕게 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묘의 기운이나 건록의 기운 모두 나름의 완고함이 있고 두 기운은 각각 비겁과 인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중심적 특성이 커질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압박이나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버텨주면서 본인의 주도하에 기운을 지속적으로 풀어내는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축일주는 병원연의 자발성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나 대상을 향한 계획 속에서 일관적으로 활동성을 이어갈 때 큰 결실과 더불어 자신의 입지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